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북 지식인들은 연일 북한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중국일을 맞이해서 식량 부족도 극심할 것인데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는 원산에 피신해 있고 정부는 국민들의 그름장만 놓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보지 않아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웃집 아이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법에 의하면 북한이 붕괴해도 한국이 멋대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 헌장에 의하면 내정 간섭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가능해진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호 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입니다. 병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보호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보호 책임을 대행하는 겁니다. R2P는 소말리아, 루안다, 보스니아, 코소보 등의 내전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와 학살이 엄청나게 자행되었음에도 유엔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2000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간섭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한 후 2001년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인도에 반한 죄의 4가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R2P를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R2P를 국제사회가 대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당한 이유, 올바른 의도, 최후의 수단, 합당한 국제기구에 의한 수행, 비례원칙에 따른 수단 등 6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R2P 개념은 2005년부터 유엔에서 논의되어 2009년 유엔 총회에서 R2P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2011년 3월 리비아와 4월 코트디부아르 사태에 대하여 R2P를 근거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결정해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시리아의 내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서 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R2P는 아직은 불충분한 개념입니다. 첫째, 그 근거가 유엔 총회 결의문에 불과해서 약한 편입니다. 둘째, 인권을 위한 개입과 내정 간섭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강대국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8월 러시아는 그루지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R2P 차원에서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R2P 명분이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해야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행될 수 없습니다. 시리아에 개입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R2P의 적용 여부는 결국 강대국 간의 흥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유엔은 R2P에 의한 개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고문, 공개 처형,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인권적으로 문제가 많고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은 북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R2P 적용을 위한 6가지 기준 중에서 첫째, 정당한 이유와 셋째, 최후의 수단이 핵심적인데 먼저 정당한 이유의 경우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되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국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거나 특히 대규모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경우 R2P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R2P 적용 이전에 국제사회가 다른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된 직후에 개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할 것이냐는 겁니다. 시리아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R2P 이행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국제사회가 R2P에 의한 개입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서 불안정 사태만 계속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경우 한국이 동일민족으로서 북한의 참상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R2P를 근거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아에 개입할 때 그러했거든요. 한국도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고 당연히 그 주민은 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인도적 범죄를 묵과할 수 없어서
개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강대국들은 반대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한국이 앞장서서 사태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면서 묵인하는 태도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특수한 상황이 한국의 단독 개입을 허용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의 지도자가 확고한 결의를 가져야 하고 북한 사태 진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구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단기간에 사태를 종결시켜서 민족인 통일 절차로 돌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해야 할 겁니다. 북한에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붕괴 상황에 이를 경우 당연히 같은 민족으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생각까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북한 주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무조건적인 북한 지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는 것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